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3지대 빅텐트에 관해서 여러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뉴데일리의 이지성 기자의 글인데요. 제목이요, 제3지대 설 민심 맞춰 빅텐트 완성, 호남 돌풍 불어야 제2 안철수 바람 가능. 부제목 보니까요, 이낙연, 이준석, 광주 수도권 20, 30대 남성 집중 공략 예상, 민주당 표밭 타깃, 영남 공략은 쉽지 않을 듯, 이준석 갈라치기 전술 계속될 때 선거 전 극한 파열음 올 수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3지대 핵심 4개 세력이 전격 통합신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행보가 4월 10일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만큼 야권 텃밭인 호남지역 유권자와 2030 세대로부터 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양향자, 새로운 미래 이낙연 김종민, 새로운 선택 금태섭 유호정, 원칙과 상식 조원욱 조홍천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하는 통합신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도부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은 각 4개 세력이 1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세력은 합당 직전까지 당명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대표의 양보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 창당 전 당 이름을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하려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명 무임 승차는 곤란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일도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합당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개혁신당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3지대 빅텐트 구성 협상 과정에서 세력들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합당이 성사되면서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화학적 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호남 지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공략해 표 분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측근들의 만류로 전남 광주 지역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만약 총선에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며 제 고향이자 호남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 지역구나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 이동으로 공석이 될 광주 서구을 출마 등이 거론된다. 1985년생인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 2030 세대의 표심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수 성향 2030 세대 남성 중심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에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두고 세대,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민주당 계열 출신의 신당 참여 세력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무당층은 개혁신당의 기회 요인이다. 거대 양당 정치의 염증을 느낀 이들의 표심이 제3지대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일으켰던 돌풍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확보했다. 반면 개혁신당이 영남권 표심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신당 합당 기자회견 발표를 마친 뒤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두 분이 각각 출마 생각을 갖고 있다며 두 분이 출마 생각을 정리하고 조만간 각각 발표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은 이제 제3지대 빅텐트가 쳐졌네요. 이거는 이제 하니까 코너에 몰렸죠. 오히려 코너에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들이 나오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을 찾았네요. 이대로 설 연휴를 맞이하면은 안 봐도 뻔하게 자기는 자연 소멸되니까. 그동안에 자연 소멸된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면면을 보세요. 눈이 벌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추이를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낙연이 당명을 양보하고 준석이도 뻣뻣하게 있다가 지 지지율만 믿고 뻣뻣하게 있다가 가만 보니까 지 지지율도 막 반토막씩 나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서 이낙연 손을 잡고 나머지 세력도 손을 잡지 않으면 다 죽을 판이니까 잡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 우선 사진 뉴데일리에 올린 사진 보시죠. 이낙연은 45도 각도로 수그리고 이준석은 거의 빳빳이 섰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요 대목에서
상징하는 바가 아버지도 아니야 큰아버지죠. 아버지보다 이낙연이 나이가 많을걸요. 하여튼 아버지 뻘이라고 칩시다. 아무튼 이낙연이 몇 살이야? 아이고 준석이 아버지는 저하고 동갑이니까 이낙연이가 저보다 많았잖아. 한번 쳐보면은 이낙연이가 저보다 훨씬 많죠. 6살이 많으니까 큰아버지 뻘이거든요. 큰아버지 뻘에 공동대표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뻣뻣이 쓰고 상대는 45도 각도로 절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야 봉규야 너 사진 한 컷이 인마 다른 사진에는 준석이가 고개 숙였을 수도 있지 않냐. 요 사진 한 컷은 그 딱 한 장면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천만에요. 이 한 장면에 그러니까 이낙연이 고개 숙일 때 그럼 같이 숙였어야지. 그러니까 이 한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숙였든 그 후에 숙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숙일 때 같이 숙여야지. 숙일 때 뻣뻣한 거예요. 여긴 숙이는데 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이의 이 태도로 봐서 앞으로 스무스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대목이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합치긴 지금 급해서 우여곡절 끝에 급해서 뭉쳤지만 준석이의 캐릭터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낙연이 45도 접고 90도를 접는 한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큰아버지 뻘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있고요. 자 그러면 성공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저는 우파로 봐서는 우파의 성공이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면면을 보니까 여기 이제 뭉친 사람들 이낙연, 이준석을 제외하고더라도 양향자, 김종민, 금태섭, 류호정, 이원욱, 조홍천 전부 다가 우파의 그러니까 DNA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파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DNA가 좌파 DNA인 사람들이 뭉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를 갉아먹어도 좌파표를 갉아먹었죠. 다시 말해서 좌파들이 호남이 됐든 수도권 좌파들이 됐든 저 이재명 아무리 내가 고향이 호남이라도 저놈은 아닌데 저렇게 뻔뻔스럽지. 그래도 낙연이가 낫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은 아니지. 이재명은 아니야. 그래. 준석이가 좀 낫지. 이런 젊은 좌파들. 젊은 우파는요, 이준석 하면 이를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우파들은 더 갈아요, 이를. 그러니까 우파의 아군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쪽 편 피해, 좌파 민주당의 피해는 클 것이다. 특히 호남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자, 그렇게 봐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분석, 파열음이 이제 시끄러울 수 있다. 이준석 때문에. 두 번째, 표는 좌파표를 더 잠식해서 우파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준석이가 제거될 수 있는 찬스다. 야, 무슨 소리야? 진짜 합당해가지고, 이게 합당하면 세력이 더 커지는 거지. 자, 잘 보십시오. 여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자, 이낙연이가 이쪽 당들이죠. 이쪽 지지 세력들의 말하자면 압력에 의해서 지역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역구 포기했었어요. 이낙연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서구울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전라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텃밭인 전라도에 나가서 민주당의 아성을 깨는데 앞장쓴다. 그리고 한석 지역구를 탈환하고 그 상징성으로 호남의 어떤 다른 여파도 미친다. 이게 좋은 전략이죠. 그렇다면 공동대표인 준석이 너도 지역구 나가라. 이런 얘기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얌체 새끼가 얌체죠? 노원에서도 3번 떨어져 봤는데 알아요. 자기는 지역구 될 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례로 쉽게 금배지 달라고 벨지라를 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서들 자 여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 광주 서구울에 나간다는데 자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대표가 호남 부시로 나가면 이준석 대표는 친정 부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에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강남에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 3구 중에 이런 압박이 나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만 얌체같이 비례 2번 가고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나가서 고생하고 이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공동대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지역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린다. 만약에 지역구 선택을 안 하고 준석이가 얌체 전략을 끝까지 고수한다. 비례 2번 나 아니면 안 해. 또 특유의 땡깡 있죠. 또 가출할 수 있어요. 이낙연하고 또 못 믿을 사람이다. 어쨌든 낙핵관 나옵니다. 이제 이낙연 낙핵관들의 농간에 내가 살 수 없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례 2번 아니면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이 신당 빅텐트가 명분이 없어져요. 저런 얌체 같은 남자. 무슨 놈의 빅텐트냐. 자 얌체. 그러면 전체적으로 흔들흔들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굵직굵직한 8사람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꼬시든지 협박하든지 해서 지역구로 내몰 것이다. 그러면 준석이가 지역구 나갈 데가 없어요. 자 호남은 나가 왜 안 되는 걸 잘 알고 호남은 이낙연이가 발을 꽂는다니까 요구를 받을 거예요. 자 수도권이라든가 영남에 나가시오. 그러면 얘는 영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제가 분석을 하는데 희망 섞인 분석을 하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죠. 세 번째로 이준석을 제거한다. 어떻게 하냐? 영남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지역구 나가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표로 영남에서 준석일 제거되면 국회의원에 떨어진 공동대표 힘빨이 쫙 빠져요. 그러면 얘는 제거가 돼. 수도권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시키는 국민들이 제거 가능성이 큽니다. 얘가 노원에서도 떨어진 놈이 어디 가서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준석 제거.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세 가지로 우파에는 유리. 어떤 유리냐? 민주당이 축소되고 신당이 어느 정도 축소된 만큼 가져가서 분열되고 준석이는 제거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낙연 당에서 한 30석을 얻든 20석을 얻든 이게 나중에 또 민주당하고 나중에는 또 윤석열 탄핵 뭐 이러면서 같이 또 움직일 겁니다. 이럴 땐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부담감을 위해서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제2중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연동형에서 자유통일당 뭐 이런 데는 이중대를 만들어서 거기도 좀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맞장구 치게끔 잘하면 우파 승리의 길로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죠.